어머님, 오늘은 장독이 하나만 깨졌어요. 여섯은 멀쩡하지요? 얘야, 재작년엔 12이 멀쩡했다. 시집 온 지 사흘 된 14살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도 웃었습니다. 노는 전부 남의 것이 되었고 마당에는 굿하고 남은 부적이 나뒹구는 집이었지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그 집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응원의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상주 땅에 도래울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이 낮고 물이 넉넉해 대대로 논농사만 짓고 살던 마을이었지요. 그 마을 한복판에 기와를 얹은 큰 집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3대째 마을에서 제일 넓은 논을 붙이던 한씨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에는 15년째 거미줄이 거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누렇게 삭은 부적이 여기저기 나뒹굴었지요. 장독대에는 독이 7개뿐이었고 그중 둘은 밑동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곳간 문은 열려 있었는데 열어두어도 훔쳐갈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집도 물들었대. 올해도야? 벌써 몇 해째냐? 15해째지. 한 해도 안 거르고 참말로 애기 씬 게야.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액신집이라 불렀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한씬의 논에만 물이 들었습니다. 윗논도 아랫논도 멀쩡한데 한씬의 논만 벼가 시커멓게 썩어 들어갔지요. 그러면 가을에 빚이 남고 겨울에 논 문서가 한 장씩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15해가 지나자 그 넓던 논이 한 떼기도 남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한시연이라는 이였지요. 과거 첫 시험에 붙어 진사 소리를 듣던 사람이라 마을에서는 한진사라 불렀지요. 젊어서는 등이 곧고 목소리가 크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마른 몸에 낡은 도포 한 벌뿐이었고 눈이 늘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간만은 꼭 쓰고 나왔습니다. 그것마저 벗으면 남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진사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당에 나와도 대문을 나서도 절대 서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서쪽에는 자갈이 깔린 밭 한 떼기가 있었지요. 물이 고이지 않아 벼가 되지 않는 땅이라 도객주도 가져가지 않고 남겨둔 자리였지요. 마을에서는 그 자갈밭에서 애기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해 가을 한 진사가 마루에 앉아 담뱃대를 물고 있는데 대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덕내 할멈이었습니다. 이 근방에서 혼담을 넣고 다니는 중매쟁이지요. 진사 어른 혼처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농은 그만두게. 농이 아니어요. 14 먹은 처자인데 제 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 진사가 담뱃대를 내렸습니다. 제 발로 왔다고? 3번을 되물었지요. 그 집은 논도 없고 빚만 있다. 그래도 가겠느냐. 그랬더니 가겠답니다. 어느 집 딸인가? 2고개 넘어 사람인데 아비 어미가 재작년에 다 갔습니다. 홀로 남은 아이예요. 한 진사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미친 게 아니면 자네가 속인 게지. 어른, 저도 이 노릇을 30년 했습니다. 속여서 될 집이 있고 안 될 집이 있지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은 예천대기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왔지요. 한 진사의 아내이자 이 집에서 제일 한숨을 많이 쉬는 사람이었지요. 영감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오면 그 아이 팔자까지 우리가 가져가는 거예요.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네. 우리 광우도 그렇게 갔는데 광우라는 이름이 나오자 마루가 조용해졌습니다. 한씨 집 큰아들이었습니다. 3년 전 여름에 죽었지요. 그날 이후로 이 집에서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해 10월에 도래울 마을 사람들은 구경거리를 하나 얻었습니다. 가마도 없이 짐꾼도 없이 14살 처자가 걸어서 한씨 집 대문을 넘어온 것입니다. 이름은 단옥이라 했습니다. 또래보다 반뼘은 작아 아이처럼 보였고 볼이 통통하고 눈이 유난히 컸습니다. 물 빠진 쪽빛 저고리에는 기운 자국이 3군데 있었지요.
손에 든 것이라고는 삼배의 주머니 하나뿐이었습니다. 짐은 어디 있느냐? 이게 다예요, 어머님. 그게 다라니. 어머니가 짜주신 주머니예요. 안에 모카씨가 들었습니다. 예천댁이 그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다만 안감이 유난히 두꺼워 손에 쥐면 뻣뻣한 데가 한 군데 있었지요. 논도 없는 집에 씨를 들고 왔구나. 밭은 있다고 들었어요. 밭이라니 그 자갈밭 말이냐? 예. 예천댁이 주머니를 도로 내밀었습니다. 얘야, 그 땅은 붙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비어있는 거네요. 예천댁이 무슨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마루 끝에서 한 진사가 그 말을 듣고 있었지요. 돌아가거라. 아버님, 이 집엔 내가 먹을 밥을 지을 논이 없다. 오늘 온 길로 다시 가거라. 밥은 제가 짓겠습니다. 그 밥이 어디서 나느냐고 묻는 것이다.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늘 저녁밥은 쌀 2대가 있으면 지어지지요. 아까 부엌에서 봤습니다. 한 진사가 처음으로 이 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겁을 먹은 얼굴도 아니고 억지로 웃는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방금 부엌에 쌀이 2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온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그때 안방 문틈에서 눈 하나가 반짝했습니다. 한씨 집 막내딸 윤정이었습니다. 12살이었지요. 윤정이 문을 반쯤 열고 고개만 내밀었습니다. 오라버니, 새언니 왔어요. 윤정이 마루로 나오더니 단옥 앞에 딱 붙어 섰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바닥을 제 정수리에 얹고 그대로 옆으로 밀어 단옥의 머리에 갖다 댔지요. 왜 그러세요, 아가씨? 새언니, 나보다 조금밖에 안 커요. 반뼘은 크지요. 반뼘도 안 돼요. 이만큼요. 윤정이 엄지와 검지를 벌려 보였습니다. 나는 새언니가 어른인 줄 알았는데 14시면 어른 아닌가요? 나는 12인데요. 그러면 저는 아가씨보다 2살이나 어른이지요. 윤정이 잠깐 셈을 하는 얼굴을 하더니 그건 그렇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단옥 뒤로 돌아가 저고리 등판을 살펴보았지요. 새언니, 여기 기운 자국이 3개예요.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한씨 집 둘째 아들 우진이었습니다. 16이었는데 어깨가 좁고 키만 자라 두루마기가 헐렁했지요. 형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윤정아, 들어가 있어라. 오라버니는 안 궁금해요? 새언니잖아요. 들어가 있으라니까. 윤정이 입을 삐죽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래도 문틈으로 계속 보고 있었지요. 우진이 단옥 앞에 서서 마당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미안하오. 무엇이요? 이런 집에 오게 해서. 사방님이 저를 데려오신 게 아니잖아요. 제가 왔죠. 우진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단옥이 부엌에 들어갔지요. 아무도 상을 봐 주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는 부릴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옥이 쌀 2대를 앉히고 마당 귀퉁이 아무렇게나 자란 부추를 뜯어 묻혔습니다. 이윽고 상을 둘 차려 시부모 상을 먼저 마루에 올렸습니다. 내 상은 부엌에서 먹겠습니다. 같이 먹자. 예. 예천댁이 그날 밤 한숨을 8번 쉬었지요. 윤정이 이불 속에서 손가락을 접어가며 세었기 때문에 그 수를 아는 사람이 하나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장독대 끝에 독 하나가 밑동금을 못 이기고 저 혼자 주저앉은 것입니다. 예천댁이 뛰어나와 깨진 조각을 보고 그 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이 집은 하다 이제 독까지 저 혼자 깨지는구나. 단옥이 빗자루를 들고 나와 조각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러고는 남은 독을 하나하나 두드려 보았지요. 소리가 맑은 것 5, 둔한 것 하나였지요. 어머님, 오늘은 장독에 하나만 깨졌어요. 6은 멀쩡하지요? 얘야, 재작년엔 12이 멀쩡했다. 그러면 지금은 6이 멀쩡한 거고요. 예천댁이 며느리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너는 그게 그렇게 좋으냐? 그럼요. 단옥이 둔한 소리가 나던 독을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 자리에 성한 독을 밀어넣고 금간독은 담벼락 안쪽으로 붙여 세웠지요. 어머님, 이 금 간놈은 물독으로 쓰면 되겠어요. 간장만 안 담으면 새도 티가 안 나지요? 쓸데없는 짓을 한다. 해보고 새면 그때 버리면 되고요. 예천댁이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혼잣말을 했지요. 저 집딸이 아까워서 그런다. 내가 그날 오후 단옥이 서쪽 자갈밭에 처음 나가 보았습니다.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고 발을 디디면 자갈이 자그락자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논이었으면 진작 물이 고여 질척했을 텐데 열흘 전에 비가 왔는데도 흙이 말라 있었지요. 단옥이 쪼그려 앉아 흙을 한 줌 쥐어보았습니다. 쥐었다 편히 손바닥에서 스르르 흩어졌습니다. 새언니, 거긴 가면 안 돼요. 윤정이 밭머리에 서서 발을 동동 굴렀지요. 거기 액 올라온대요. 만신이 그랬어요. 아가씨는 봤어요? 뭐려? 애기요. 그건 눈에 안 보이니까 애기지요.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있다고 해요? 그러면 새언니는 바람도 없다고 할 거예요? 단옥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가씨, 말을 참 잘하시네요. 나 소당 다녔어요. 2달. 2달이요? 오라버니가 가르쳐 주다 말았어요. 단옥이 일어나 밭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자갈이 많고 비탈이 조금 졌습니다. 그래서 물이 고이지 못하고 아래로 빠졌지요. 아가씨, 여기 벼가 안 된대요? 한 번도 안 됐대요. 할아버지 때부터요. 그러면 벼 말고 다른 걸 심어본 적은요? 그런 건 안 물어봤는데 단옥이 삼배 주머니를 끌러 목화씨를 여잘 손바닥에 쏟았습니다. 윤정이 목을 빼고 들여다보았지요. 그게 뭐예요? 목화씨야? 목화가 뭔데요? 솜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실을 잡고 실로 무명을 따지요. 그걸 여기 심게요? 여긴 액 올라온다니까요. 안 되는 땅은 없어요. 안 해본 땅이 있을 뿐이죠. 윤정이 그 말을 듣고 눈을 껌뻑였습니다. 그거 누가 한 말이에요? 제 아버지요.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데요? 톰 팔던 분이에요. 재작년에 돌아가셨고요. 윤정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조금 있다 밭 안으로 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나도 액 안 무서워요. 그러면 이리 오세요. 한 발만요. 윤정이 한 발만 들여놓고 서 있었지요. 단옥이 그 옆에 쪼그려 앉아 자갈을 하나씩 골라 밭머리로 던졌습니다. 자그락, 자그락. 해가 기울 때까지 그 소리가 났습니다. 시집 온 지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지요. 단옥이 눈을 뜨니 아직 하늘이 컴컴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보니 예천댁이 이미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지요. 일찍 일어났구나. 어머님이 더 일찍 일어나셨는데요. 나는 잠이 없다. 예천댁이 불쏘시개를 아궁이에 밀어넣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자 안방 쪽에서 아주 작게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 단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틈으로 윤정의 눈이 보였지요. 저 계집아이가 또 시작이구나. 아가씨, 뭘 세는 거예요? 어머니 한숨이요. 윤정아, 어제는 12이었어요. 아침에만요. 예천댁이 부직갱이를 들었다가 도로 내려놓고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2, 이것이 정말 윤정이 깔깔 웃으며 이불 속으로 숨었습니다. 단옥이 웃음을 참느라 솥뚜껑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지요. 어머님, 아가씨가 세니까 좀 줄여보시면 어때요? 줄여서 뭐가 달라지느냐. 숨이 덜 차지요. 예천댁이 며느리를 흘겨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불을 지폈습니다. 아침상을 물리고 나서 한진사가 사랑방에서 문서괴를 꺼냈습니다. 단옥이 마루를 훔치다가 열린 문틈으로 보았지요. 그 안에는 종이 뭉치가 가득했습니다. 한진사가 그것을 한 장씩 무릎에 펴놓고 세고 있었습니다. 세다가 멈추고 다시 처음부터 세었지요. 14장. 우진이 옆에 앉아 있다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제도 세셨습니다. 세면 줄어드는지 보려고 그런다. 줄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는 게지. 한진사가 종이를 도로 문서괴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빚 문서였습니다. 14장 전부가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었지요. 도객주. 이 고을 장터를 쥐고 있는 상인이었습니다. 올 10월이면 또 한 장이 는다. 이번엔 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는 게다. 단옥이 마루 끝에 걸레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한진사가 그것을 보고 문을 닫았지요. 그날 낮에 단옥이 집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곳간, 뒤란 담벼락, 헛간까지 하나씩 들여다보았지요.
뒤란 구석에 돌로 둘러싸은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잡초에 덮여 있어서 가까이 가서야 우물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 저 우물은 왜 덮어놨어요? 덮은 게 아니라 안 쓰는 게다. 물이 안 나오나요? 10년 됐다. 어느 해 여름에 뚝 끊겼어. 고쳐본 적은요? 우물을 뭘 고치느냐, 물이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게지. 예천댁이 말끝을 느렸지요. 우물이 마르기 훨씬 전부터야 만신이 우리 집 서쪽에서 애기 올라온다고 한 게 15해 됐지. 단옥이 잡초를 헤치고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컴컴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지요. 돌멩이를 하나 떨어뜨려 보았습니다. 탁 하고 마른 소리가 났지요. 어머님, 물소리는 안 나는데 냄새는 나요. 무슨 냄새? 젖은 냄새요. 예천댁이 대꾸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새벽 단옥이 첫 달 굴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호롱에 불을 붙이려다 심지가 짧아 잘 붙지 않았지요. 단옥이 그 호롱을 그냥 손에 들고 뒤란으로 나갔습니다. 불이 안 붙는 물건이라도 언젠가 붙을 날이 오면 쓸 것이라 늘 그렇게 챙겨두는 아이였지요. 단옥이 우물둘레의 잡초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레박 줄을 풀어 다시 꼬았습니다. 줄이 사가 세 군데가 끊어져 있었지요. 줄을 이어 두레박을 내려보니 바닥에서 자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자갈이었습니다. 우물 바닥이 자갈로 메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손을 넣어 벽을 더듬어 보니 한쪽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무너진 자리로 흙과 자갈이 흘러들어 바닥에 샘구멍을 덮어버린 것이었지요. 단옥이 두레박으로 자갈을 퍼 올렸습니다. 한 번에 서너 줌씩 올라왔습니다. 팔이 저려오면 잠깐 앉았다가 다시 했지요. 하늘이 희끄무레해지면 두레박을 걷고 잡초를 도로 덮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일의 밤이 지났습니다. 여드레째 아침 마당에서 윤정이 소리를 질렀지요. 어머니, 어머니! 왜 그러느냐, 아침부터. 뒤란 우물에 물 있어요. 예천댁이 앞치마 바람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잡초를 헤치고 안을 들여다보니 컴컴한 바닥에서 무언가 반짝했습니다. 두레박을 내려보았습니다. 묵직하게 올라왔지요. 물이었습니다. 차고 맑았지요. 세상에. 예천댁이 두레박을 두 손으로 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이 그날 안으로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한 진사댁 말은 우물에 물들었대. 10년 만에 새 며느리 들어온 지 보름도 안 됐대. 그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먼. 우물가에 마을 안악들이 몰려와 구경을 했지요. 단옥은 그 틈에서 물을 길어 부엌으로 나르기만 했지요. 세대 자네 사주가 어떻게 되는가? 사주는 잘 모르겠는데요. 손이 복손인 게야. 우리 집에도 좀 와주게. 단옥이 웃으며 물동이를 이고 지나갔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대문 밖에서 방울 소리가 났습니다. 안악들이 하던 말을 뚝 그쳤지요. 흰 무명 저고리에 붉은 띠를 두른 여인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고을 만신 종금이었습니다. 물이 들었다고들 하더구먼. 만신이 어쩐 일로. 들었으니 왔지. 어디 좀 보세. 종금이 뒤란으로 가서 우물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더니 방울을 한번 흔들었습니다. 이거 좋아할 일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씀이오. 물이 든 게 아니라 서쪽 것이 자리를 옮긴 게야. 옮기다니. 애기라는 건 눌러놓으면 딴 데로 새는 법이지. 우물로 샌 게야. 예천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면 이 물을 못 먹소? 먹으면 먹지. 먹고 탈이 나면 그때는 나도 손을 못 쓰네. 종금이 품에서 누런 종이를 한 장 꺼냈지요. 이걸 우물 위에 붙이고 초하루에 굿을 한 번 하게. 그러면 눌러진다. 굿값이. 대기 15년을 하던 값 그대로 받겠네. 더 받겠나. 예천댁이 치마 속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동전 몇 잎이 나왔습니다. 종금이 그것을 받아 세더니 품속에서 작은 책자를 꺼냈습니다. 몽당붓으로 무언가를 적어 넣었지요. 그건 뭐예요? 장부다. 굿하는 분도 장부를 쓰세요? 받은 걸 적어 두지 않으면 누가 얼마를 냈는지 얻지 않으냐. 종금이 책자를 도로 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단옥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내가 새로 든 며느리냐.
예. 얼굴에 티가 없구나. 그런 게 제일 위험한 게야. 종금이 방울을 흔들며 대문을 나갔지요. 윤정이 종금의 뒷모습을 향해 혀를 쏙 내밀었다가 예천댁이 돌아보자 얼른 손을 모아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그 부적 어디에 붙이라고 하셨어요? 우물 위에. 그러면 비 오면 젖겠네요. 예천댁이 부적을 든 채 잠깐 서 있다가 처마 밑에 붙였습니다. 그날 저녁 한 진사가 뒤란에 혼자 나와 우물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러고 있다가 두레박을 한 번 내렸다 올렸습니다.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10년 만이구나. 그리고 우물 둘레를 둘러보았지요. 뽑힌 잡초가 한쪽에 쌓여 있었고 두레박 줄은 새로 꼰 자국이 있었습니다. 한 진사가 그 줄을 손가락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이윽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밤이 되어 단옥이 방으로 들어가니 우진이 등잔 밑에 앉아 책을 펴놓고 있었습니다. 글자를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한 장도 넘기지 않았으니까요. 서방님은 글을 읽으시네요. 읽는 게 아니라 그냥 펴놓은 것이오. 왜요? 펴놓으면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시니까. 단옥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글을 몰라요. 하나도 제 이름도 못 써요. 가르쳐 주리까. 그러면 좋지요. 우진이 보태신 손가락으로 방바닥에 획을 그었습니다. 단옥이 따라 그렸습니다. 몇 번을 그려도 삐뚤어졌지요. 서방님, 아까 아버님이 사시던 종이 말인데요. 빈문서요. 14장이라던데 그게 다 논이에요? 논이었소. 지금은 남의 것이고. 그러면 왜 우리 논에만 물이 들었대요? 모르오. 아무도 모르오. 우진이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형님은 알아보려 했소. 형님이요? 광우 형님이요 3년 전에 갔소. 단옥이 조용해졌습니다. 형님이 그러셨소. 윗논은 멀쩡한데 우리 논만 잠기는 건 하늘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요? 어느 밤에 상류 2개에 올라가셨소. 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였지요. 단옥의 손가락이 방바닥 위에서 멈췄습니다. 획을 긋다 만 자리에 먼지가 한 줄 그어져 있었지요. 서방님, 왜 그러시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상류 2개에 올라가셨다고. 단옥이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잔 심지가 타닥 하고 튀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튿날 아침에 둑 아래에서 찾았소. 우진이 말을 마치고 책장을 넘겼습니다. 처음으로 넘긴 장이었지요. 그 뒤로 아버지가 서쪽을 안 보시오. 서쪽이요? 둑이 서쪽에 있어 자갈반 넘어요. 단옥이 방바닥에 먼지 자국을 손바닥으로 문질러 지웠습니다. 서방님, 저 하나 여쭤도 돼요? 물으시오. 아버님은 형님 말씀을 그때 들으셨어요? 우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등잔불이 한 번 크게 흔들렸다가 도로 섰지요. 이튿날 단옥이 안방 청소를 하다가 괴짝 하나를 보았습니다. 장롱 밑에 밀어 넣어둔 낡은 괴였습니다. 뚜껑이 반치쯤 떠 있었지요. 나무가 뒤틀려 아기가 안 맞는 것이었지요. 단옥이 뚜껑을 들춰보았습니다. 안에는 사내 옷 한 벌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소매가 길고 어깨가 넓은 두루마기였지요. 우진의 것보다 컸지요. 옷 위에 물기가 앉아 있었습니다. 꽤 안쪽 나무가 눅눅했기 때문입니다. 옷깃 쪽이 벌써 누렇게 삭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예천댁이었습니다. 거기 손대지 마라. 단옥이 얼른 뚜껑을 내렸지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건 그냥 두는 게다. 빨지도 말고 널지도 말고 그냥 두는 게다. 예. 그 옷은 아직 냄새가 남아있어. 예천댁이 그 말을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단옥이 궤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뚜껑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니 놓으면 도로 떠올랐지요. 단옥은 궤를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뚜껑이 뜬 자리를 눈으로 채워두었지요. 우물 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달장에서 일이 났습니다. 한씨 집에는 암탉이 3마리 있었지요. 그중 제일 늙은 놈이 3년째 알을 낳지 않았지요. 윤정이 그 닭에게 아침마다 좁쌀을 나눠주고 이름까지 붙여주었는데도 그랬습니다. 단옥이 시집 온 지 열흘째 되던 날,
달장을 뒤란담 밑으로 옮겼습니다. 볕이 드는 자리였고 바람이 담에 막히는 자리였지요. 바닥에 젖은 짚을 다 걷어내고 마른 볏짚을 새로 깔았습니다. 윤정이 옆에서 팔짱을 끼고 구경했습니다. 새언니, 그 닭은 안 나와요. 그래요? 3년이나 안 나왔어요. 내가 좁쌀도 제일 많이 줬는데요. 그러면 밥 대신 방을 바꿔주면 되죠. 닭이 무슨 방이 있어요? 닷새 뒤 아침 달장에서 윤정의 비명이 났지요. 알 있어요. 알 나왔어요. 온 식구가 뛰어나왔습니다. 마른 볏짚 위에 알이 하나 놓여 있었지요. 아직 따뜻했습니다. 윤정이 두 손으로 알을 받쳐 들고 마당을 세 바퀴 돌았지요. 이것이 정말 무슨 일이냐? 어머니, 내가 3년을 줬어요. 3년을요. 윤정이 알을 든 채로 단옥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새언니가 오니까 나왔어요. 아가씨가 3년을 준 덕이지요. 아니에요. 내가 줄 땐 안 나왔잖아요. 윤정이 입을 삐죽했습니다. 그러더니 알을 단옥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새언니 드세요. 아가씨가 드세요. 싫어요. 억울해서 못 먹겠어요. 식구들이 웃었습니다. 한 진사도 입가가 잠깐 움직였지요. 그 집 마당에서 웃음소리가 난 것은 3년 만이었습니다. 그날 장날이었습니다. 예천댁이 무명 반피를 팔러 나가는데 단옥이 따라 나섰지요. 도래울 장터는 고을에서 제일 큰 장이었습니다. 곡식전, 어물전, 옹기전이 줄지어 있었고 한복판에 큰 객사가 하나 있었지요. 도 객주의 객사였습니다. 이 장터에서 오가는 물건이 전부 그 문 앞을 지났습니다. 예천댁이 포목전에서 무명 반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시집 올 때 혼수로 가져와 궤에 넣어두었던 마지막 반필이었지요. 이거 얼마 쳐드릴까? 25년 묵어도 손 한 번 안 탄 물건이오. 묵은 건 값을 못 쳐주오. 석냥이요. 성냥이라니 이게 내 혼수요. 혼수라도 장에 나오면 그냥 물건이요. 게다가 오리 굴소. 굵다니 25년 전 물건이면 요새 것보다 촘촘하오. 촘촘한 건 나도 아오.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얇은 걸 찾소. 석냥이요. 예천댁이 입술을 깨물고 성냥을 받았지요. 단옥이 그 옆에서 포목전에 쌓인 무명피를 보고 있었지요. 필마다 올이 다르고 흰 빛도 달랐습니다. 그때 뒤에서 사내둘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올해 목화가 흉이라던데. 흉이 아니라 아예 안 나. 남쪽 것도 다 말라 죽었대. 그러면 무명값이 오르겠구먼. 오르다마다 겨울 되면 배는 될걸. 단옥이 그 자리에 멈춰 섰지요. 사내들은 벌써 저만치 걸어가고 있었지요. 어머님, 이 고을에 목화 짓는 집이 있어요? 없다. 여긴 논농사 마을이야. 논에 물 대서 벼 심는 게 농사지. 한 집도 없어요? 목화는 남쪽 것들이나 짓는 게다. 여기서 그런 걸 지으면 웃음거리 되지. 단옥이 포목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아저씨, 하나만 여쭤도 돼요? 뭔가 이 무명들은 다 어디서 옵니까? 남쪽에서 오지. 사흘 길이야. 이 고을 것은 없고요? 여기서 누가 목화를 짓나. 논에 벼 심기도 바쁜데 포목전 주인이 피를 객히며 대꾸했습니다. 그러면 남쪽 것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안 오면 값이 뛰지. 작년 겨울에 배 넘게 뛰었어. 그때 이 고을 무명은 얼마 받았어요? 이 고을 무명이라는 게 없다니까. 집에서 짜서 제 식구 옷에 입는 것뿐이지. 그걸 장에 내면요? 내면 사지. 물건만 좋으면 남쪽 것보다 더 쳐주고. 주인이 그제야 고개를 들어 단옥을 보았지요. 세댁, 뭘 하나 하려는가. 아직은 여쭤보는 중이에요. 단옥이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장에서 돌아온 지 사흘 뒤였습니다. 대문 밖에 가마가 하나 서고 사내 셋이 마당으로 들어왔지요. 맨 앞에 사내는 남색 비단 배자를 입고 있었지요. 살집이 있는 둥근 얼굴에 웃고 있었습니다. 도 객주였습니다. 한진사 오랜만이오. 어인일인가? 어인일이라니 10월이 다 됐으니 왔지요. 도 객주가 마루에 걸터 앉았지요. 신발은 벗지 않았습니다. 신발 바닥에 흙이 하나도 묻어 있지 않았지요. 올해는 좀 나으셨소? 보시는 대로일세.
아이고 올해도 물이 들었다지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잠을 못 잤소. 도 객주가 손을 저었습니다. 손가락에 은가락지가 두 짝 끼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검지에, 하나는 약지에 있었지요. 무늬가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좋은 말을 들고 왔소이다. 말해보게. 남은 빚을 반으로 깎아드리리다. 반이라. 대신 서쪽 자갈밭을 넘기시오. 마루의 말이 끊겼지요. 예천댁이 부엌 문턱에서 손을 멈췄고 우진이 사랑방 문을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 땅은 벼가 안 되네 자네도 알지 않는가. 알지요. 그러니까 반만 깎아드린다는 것 아니오. 값도 안 되는 땅을 왜 가져가려 하는가. 한 진사댁이 그 땅 때문에 액을 못 대고 있다지 않소. 내가 그걸 대신 뒤집어 써드리겠다는 게요. 도 객주가 껄껄 웃었습니다. 내가 이 고을에서 30년을 장사했소. 남 잘 되는 꼴 보는 게 취미요. 한 진사가 오래 말이 없었지요. 손등에 힘줄이 붉어졌다가 도로 가라앉았지요. 생각해 보겠네. 생각은 내년 10월까지요. 그때가 지나면 반이 아니라 그냥 받아가야 하오. 문서가 그렇게 돼 있으니 나도 어쩔 수 없소. 도 객주가 일어나면서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다 물동이를 이고 들어오는 단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 아이가 새로 들었다는 며느리요? 그렇네. 복덩이라던데 그 소문이 장까지 왔소. 도 객주가 단옥에게 걸어갔습니다. 웃는 얼굴 그대로였지요. 세댁, 이름이 무엇인가? 단옥이라 하옵니다. 단옥이라 어디서 왔는고? 저 고개 너머입니다. 거기 네 집딸인가? 품 팔던 집 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다 돌아가셨고요. 도 객주가 잠깐 웃음을 멈췄습니다. 품이라면 무슨 품인가? 때 되면 남의 논일도 하고 겨울엔 무명도 짜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도 객주가 다시 웃었습니다. 세댁, 복이 있다니 다행이오. 그런데 복이라는 건 말이지. 그릇이 있어야 담기는 게요. 이 댁은 그릇이 다 깨졌소. 도 객주가 가마에 올랐지요. 가마가 대문을 나가고 한참이 지나도록 마당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사랑방에서 한진사와 우진의 목소리가 났습니다. 넘기는 수밖에 없다. 아버지, 반이면 숨은 쉬어진다. 그 땅은 형님이 마지막까지 안 판 땅입니다. 그러니까 넘기자는 게다. 그 땅을 붙들고 있다가 내 형이 어찌 됐느냐? 단옥이 마루를 지나다 그 자리에 섰지요. 문이 벌컥 열리고 우진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벌개져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온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정이 눈치를 보며 국그릇만 저었지요. 그때 단옥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먹어라. 그 서쪽밥 말인데요. 제가 붙이면 안 될까요? 한 진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 했느냐? 올봄에 그 밭에 목화를 심겠습니다. 예천댁이 숟가락을 떨어뜨렸지요. 얘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목화는 물이 고이면 뿌리가 썩어요. 그 밭은 물이 안 고이지요. 거긴 애기 올라오는 자리야. 애기 올라오면 목화도 못 크는지 그건 안 심어봐서 모르지요. 한 진사가 밥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그릇이 튀어 국이 상에 쏟아졌습니다. 그 땅은 내년 10월에 넘어간다. 내년 10월까지는 아직 11달이 있습니다. 11달에 목화가 나느냐? 목화는 4월에 심어 8월에 땁니다. 10월이면 벌써 따고 남지요. 한 진사가 며느리를 노려보았지요. 내가 뭘 안다고. 친정에서 어머니가 지으셨습니다. 저도 6살부터 실에 났고요. 여기는 내 친정이 아니다. 예, 그래서 아버님께 여쭙는 겁니다. 방에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윤정이 숟가락을 문 채 새언니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았지요. 한 진사가 일어섰습니다. 안 된다. 아버님, 그 땅에 발을 들이면 이 집에서 나가거라. 한 진사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마루를 밟는 발소리가 대문 쪽으로 멀어졌지요. 예천댁이 쏟아진 국을 행주로 닦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얘야, 저 양반이 저러는 건 내가 미워서가 아니다. 압니다. 광우도 저 서쪽으로 갔다. 단옥이 대꾸하지 않고 상을 물렸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실ong 위에 올려둔 삼배 주머니를 내렸지요. 주머니를 끌러 목화씨를 손바닥에 쏟아 세어보았습니다. 한 알, 두 알, 세 알. 손가락을 다 접고도 남았습니다. 단옥이 잠깐 멈칫하더니
신발을 벗고 발가락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시오? 우진이 부엌 문턱에 서 있었지요. 채는 중이에요. 발로 세시오. 손이 모자라서요. 우진이 웃음을 참으며 들어와 부직갱이로 붓두막재 위에 획을 그었습니다. 10가지 세거든 나한테 말하시오. 내가 하나씩 그어주겠소. 그러면 편하겠네요. 씨는 모두 112알이었습니다. 서방님, 112알이면 밭 12알이면 다... 모르오. 저도 몰라요. 그런데 심어보면 알겠죠. 그날부터 온 집이 단옥을 말렸지요. 먼저 예천댁이 붙잡았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는 며느리 옆에 쪼그려 앉아 손목을 붙들었지요. 얘야, 그 밭은 정말 안 된다. 어머님도 안 심어보셨잖아요. 심어볼 필요가 없어. 그 땅은 원래 죽은 땅이야. 원래 죽은 땅이 어디 있어요? 내 시할아버지 때부터 그랬다. 벼를 심으면 반차도 안 크고 누래졌어. 단옥이 그릇을 헹구다 손을 멈췄습니다. 어머님, 벼가 안 됐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벼가 안 되는 거지 땅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예천댁이 대답을 못하고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크게 쉬었지요. 말은 잘한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해볼 거예요. 저 양반이 나가라고 했다. 그건 아버님 말씀이고요. 저는 안 나갈 거예요. 예천댁이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났습니다. 웃고 나서 제가 웃은 걸 알고 얼른 입을 다물었지요. 이튿날은 마을이 말렸습니다. 우물가에 물 길러 나갔더니 안악들이 둘러쌌지요. 새댁 서쪽 밭에 뭘 심는다며. 거긴 애고 올라오는 자리야. 우리 시어머니는 저 앞을 지날 때 침을 뱉고 지나가셨어. 저는 어제 한 시즌이나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게 무서운 게야. 액은 나중에 오니까. 그러면 나중에 오면 그때 보겠습니다. 단옥이 물동이를 이고 일어섰습니다. 안악들이 저희끼리 얼굴을 마주 보았지요. 사흘 뒤에는 종금 무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마당 한복판에 자리를 깔고 앉았지요. 들었네. 자네가 서쪽에 손을 대겠다고? 예. 15, 해동안 아무도 안 된 이유가 있는 게야. 그 이유가 뭔데요? 내가 15 재전에 봤어. 그 자리에서 검은 것이 올라오는 걸. 단옥이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만식님, 그 검은 것이 올라온 게 우리 논에 물이 든 해하고 같은 해예요? 그렇다. 같은 해에 시작했으면 같이 온 거네요. 그러니까 애기라는 게다. 그런데 만식님, 애기 서쪽에서 올라오면 왜 우리 집 논만 잠기고 옆집 논은 안 잠겨요? 종금의 손이 방울에서 멈췄습니다. 애기 사람을 가려붙는 게다. 사람을 가리는데 15해 동안 한 번도 안 틀리고 우리 집만 골랐어요? 이 아이가 지금 나를 시험하느냐. 아니요, 여쭙는 거예요. 저는 액을 몰라서요. 종금이 자리를 걷었지요. 방울을 챙기는 손이 조금 빨랐지요. 굿값은 초하루에 받으러 오겠네. 어머님, 추하루에 굿을 또 해요? 해야지. 그 굿을 15해 했는데 나아진 게 있어요? 예천댁이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종금이 대문을 나가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 집에 든 것이 복인지 화인지 두고 보면 알겠지. 마지막으로 한 진사가 말렸지요. 말린 게 아니라 뺏었습니다. 정월 금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단옥이 헛간에서 호미를 챙겨 나오는데 마당에 한 진사가 서 있었지요. 내놔라. 아버님, 내놓으라 하지 않았느냐. 한 진사가 호미를 낚아챘습니다. 그러더니 그것을 담 너머로 힘껏 던져 버렸습니다. 개울 쪽에서 텅 하고 돌에 부딪는 소리가 났지요. 이제 됐느냐. 헛간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라. 알이 다 나갔지만 자갈 고르는 데는 됩니다. 한 진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는 어째서 내 말을 안 듣느냐. 듣고 있습니다. 듣는 놈이 이러느냐. 아버님 말씀은 그 땅이 위험하다는 말씀이지요. 저는 위험한 게 뭔지 아직 못 봤습니다. 보면 그만두겠습니다. 한 진사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내 큰아들이 그 서쪽에서 죽었다. 들었습니다. 그놈도 꼭 너처럼 말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느냐고. 해보면 안다고. 한 진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그러다 죽었다. 20살에.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단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그만해라. 형님은 밭에서 돌아가셨습니까? 톡에서 돌아가셨습니까? 한 진사가 숨을 멈췄지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어서요. 밭에서 돌아가셨으면 제가 그만두는 게 맞죠. 그런데 둑에서 돌아가셨으면 밭은 아무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한 진사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돌아서서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3개 닫혔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단옥이 헛간에서 마른 볏짚을 한 아름 안고 들어왔습니다. 안방 식구들이 다 잠든 뒤에 장롱 밑에 궤를 조심스레 끌어냈지요. 궤 밑에 볏짚을 두툼하게 깔았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막으려는 것이었지요. 그 다음 뚜껑을 들어보았습니다. 나무가 뒤틀려 아귀가 반치쯤 벌어져 있었습니다. 단옥이 헛간에서 가져온 대패밥과 헝겊으로 틈을 메우고 뚜껑을 눌러 맞췄지요. 딱 하고 아귀가 물렸습니다. 궤를 도로 밀어넣고 단옥이 방을 나갔습니다. 옷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펴보지도 않았지요. 사흘 뒤 아침 예천댁이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정이 문을 열고 들여다보다가 도로 닫았습니다. 새언니, 왜요? 어머니가 궤 앞에서 울어요. 단옥이 부엌에서 하던 일을 멈췄지요. 그런데 소리는 안 내요. 어깨만 흔들려요. 아가씨, 이리 오세요. 좁쌀 좀 골라주세요. 새언니, 어머니 왜 우는지 알아요? 몰라요. 새언니는 거짓말할 때 눈을 안 깜빡여요. 단옥이 웃으며 윤정의 손에 좁쌀 그릇을 쥐어 주었습니다. 한참 뒤 예천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지요. 아무 말 없이 아궁이 앞에 앉았지요. 아가, 예, 괴가 안 뜨더라. 그렇습니까? 안에 냄새도 그대로 있고 예천댁이 불쏘시개를 밀어 넣었습니다. 작을까봐 겁이 났었다. 그런데 손을 대면 냄새가 날아갈까봐 그것도 겁이 나서. 단옥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천댁도 더 말하지 않았지요. 아궁이에서 불이 붙는 소리만 났습니다. 그날 저녁 사랑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들어와라. 여쭐 것이 있습니다. 우진이 방에 들어가 아비 앞에 앉았지요. 한 진사가 담뱃대에 불을 붙이다가 손을 멈췄지요. 형님이 그 밤에 왜 상류로 가셨는지 아버지는 아십니까? 그건 왜 묻느냐? 저는 13시였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해주셨습니다. 한 진사가 담뱃대를 내려놓았습니다. 내 형은 물길이 이상하다고 했다. 그 말을 아버지께 하셨습니까? 했다. 아버지는 뭐라 하셨습니까?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만두라 했다. 왜요? 윗동네 둑을 파헤치는 건 남의 땅을 건드리는 일이다. 우리 형편에 그런 시비를 붙일 수 없었다. 우진이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지요. 그러면 형님은 아버지가 안 들어주셔서 혼자 가신 겁니다. 한 진사가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이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너는 지금 나를 탓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여쭙는 것입니다. 무엇을? 형님이 왜 그 밤에 상류로 갔는지 아버지는 3년 동안 한 번도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한 진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형님이 애게 홀려서 갔다고 들었습니다. 마을에서 다들 그러니까요. 우진아. 그런데 형님은 물길을 보러 가신 거였습니다. 그건 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진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형님이 헛되이 죽은 게 아니었다는 말을 아버지 입으로 듣고 싶었습니다. 우진이 방을 나갔지요. 한 진사가 꺼진 담뱃대를 손에 쥔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2월 초하루 새벽이었습니다. 단옥이 날 나간 호미 하나를 들고 대문을 나섰지요. 아직 캄캄했고 서리가 내려 마당이 하였습니다. 서쪽 자갈밭에 도착해서 첫 자갈을 집어 던졌습니다. 자그락 소리가 어둠 속으로 굴러갔지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새언니, 윤정이 저고리 위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서 있었습니다. 아가씨, 왜 나왔어요? 나도 액 안 무섭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 오는 건 무서워서 새언니 나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단옥이 웃음을 터뜨렸지요. 춥잖아요. 들어가세요. 싫어요. 나 자갈 잘 던져요. 윤정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쪼그려 앉아 자갈을 하나씩 밭머리로 던졌습니다. 던질 때마다 이불이 흘러내려서
서너 개 던지고 한 번씩 이불을 추슬렀지요. 해가 뜰 무렵 자갈이 밭머리에 무릎 높이로 쌓였습니다. 밭 전체로 보면 손바닥만 한 자리였습니다. 새언니, 이만큼 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한 시즌쯤이요. 그러면 저 밭 전체는요? 헤어보면 알겠지요. 세지 마세요. 세면 못해요. 단옥이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허리가 펴지지 않아 한 손으로 짚었지요. 돌아오는 길에 대문 앞에서 우진과 마주쳤습니다. 우진이 두 사람의 흙 묻은 손을 보고 잠깐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내일은 언제 나가시오? 차 타고 오기 전에요. 깨워 주시오. 이튿날 새벽 대문 앞에 세 사람이 섰지요. 우진의 손에는 헛간에서 찾아낸 낡은 삽이 들려 있었습니다. 자루가 반쯤 부러져 짧아진 것이었지요. 이건 형님이 쓰던 것이오. 들고 가시게요? 자루는 내가 다시 박았소. 자갈을 고르기 시작한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밭머리에 웬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등이 굽고 백발을 아무렇게나 묶은 노인이었지요. 삼배 등거리에 집신을 신었고 허리춤에 작은 주머니를 차고 있었습니다. 새언니, 저 할아버지 만세 영감이에요. 아는 분이세요? 마을 어귀 움막에 살아요. 아무하고도 말 안 해요. 노인이 밭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밭머리에 쌓인 자갈 더미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하나를 집어 손바닥에 굴려보았지요. 여기 뭘 심으려고? 못 가요.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가 시키더냐? 아니요, 제가 하는 거예요. 이 집에서 알고 있고. 아버님은 하지 말라 하셨어요. 노인이 자갈을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게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갔지요. 윤정이 그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지요. 저 할아버지 원래 아무한테도 말 안 거는데? 이튿날도 노인이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밭머리에 서서 보기만 하고 갔지요. 나흘째 되던 날, 노인이 처음으로 밭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한 발을 딛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섰습니다. 발끝으로 흙을 두어 번 눌러보더니 쪼그려 앉아 흙을 한 줌 쥐었지요. 쥐었다 편히 손바닥에서 흩어졌습니다. 노인이 그 흙을 코끝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고는 한동안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얼굴이 밭 반대쪽을 향해 있었지요. 영감님, 아무것도 아니다. 노인이 소매로 얼굴을 훔치고 일어섰습니다. 내가 이 흙을 언제부터 만졌느냐? 열흘 됐어요. 열흘 만에 이만큼 골랐으면 손이 성치 않겠구나. 단옥이 손을 뒤로 감췄습니다. 노인이 그걸 보고 콧방귀를 뀌었지요. 내놔라. 단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이 갈라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허리춤 주머니에서 마른 잎사귀를 꺼내 손바닥에 얹어 주었지요. 이걸 지식여 붙이고 자거라. 고맙습니다. 고마울 것 없다. 손이 상하면 일을 못해. 노인이 밭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너 씨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112알이요. 112알로 이 밭을 다 채울 셈이냐? 올해는 못 채우죠. 올해 딴 걸로. 내년에 채우면 되고요. 노인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이가 몇 개 없었습니다. 그 셈은 누가 가르쳐 줬느냐? 어머니가요. 3월 금음에 단옥이 씨를 놓았지요. 밭 한 귀퉁이 자갈을 다 골라낸 멍석 두어 폭 되는 자리였지요. 112알을 12일항에 나눠 심었습니다. 윤정이 일항마다 나뭇가지를 꽂아 표를 했습니다. 새언니, 언제 나요? 열흘쯤이요. 열흘이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열흘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아무것도 나지 않았습니다. 윤정이 매일 아침 밭에 나가 일항을 들여다보고 왔지요. 새언니, 오늘도 안 났어요. 그렇군요. 새언니는 안 궁금해요? 궁금하지요. 20날째 되던 날, 단옥이 일항 하나를 손으로 파보았습니다. 씨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물러서 껍질이 벗겨진 것도 있었지요. 그날 밭머리에 만수의 영감이 서 있었습니다. 안 났느냐? 예. 얼마나 깊이 묻었느냐? 단옥이 손가락으로 한 마디 반쯤을 짚었습니다. 노인이 혀를 찼지요. 깊다 목화 씨는 얕게 노는 게다. 흙을 덮는 게 아니라 얻는 게야. 얕게 놓으면 새가 파먹지 않아요?
파 먹지 그러니까 많이 놓는 게다. 단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감님, 그런데 남은 씨가 없어요. 노인이 아무 말 없이 허리춤 주머니를 끌었습니다. 주머니 바닥에서 씨앗이 한 줌 나왔습니다. 목화씨였지요. 이걸 왜 갖고 계세요? 30년 전에 여기 목화를 심어 보자고 한 사람이 있었다. 그때 얻어둔 게다. 그분이 누구신데요? 내가 그랬지. 그때는 아무도 안 들었고 노인이 씨를 단옥의 손에 부었습니다. 묵어서 반은 안 날 게다. 반은 나겠네요. 노인이 씨를 받는 단옥의 손을 보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내 고향이 두 곡에 넘어라 했지. 예, 아비 성함이 어찌 되느냐? 복만이라 하십니다. 재작년에 돌아가셨고요. 노인이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복만이라. 아세요? 이 늙은 것이 아는 이름이 몇이나 되겠느냐? 노인이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4월 중순에 다시 심었습니다. 이번에는 흙을 얻는 정도로만 덮었지요. 엿새 만에 싹이 텄습니다. 초록색 떡이 피 자갈 사이로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윤정이 그걸 보고 소리를 지르며 마당까지 뛰어왔지요. 어머니, 났어요. 났어요. 뭐가 났다고 그러느냐. 목화요. 초록색이에요. 예천댁이 행주를 쥔 채로 따라 나갔습니다. 반머리에 서서 말없이 내려다보다가 돌아섰지요. 돌아서면서 치마 자락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싹이 손가락 2마디쯤 자란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늦서리가 내렸지요. 이튿날 아침 밭에 나가보니 싹이 전부 검게 녹아 있었습니다. 잎이 짓무르고 줄기가 물컹하게 주저앉았지요. 윤정이 이랑 앞에 쪼그려 앉아 울었습니다. 새언니, 다 죽었어요. 그러네요. 새언니는 안 슬퍼요? 슬퍼요. 그런데 왜 안 울어요? 울면 눈이 부어서 오늘 못 심잖아요. 단옥이 죽은 싹을 하나씩 뽑아냈습니다. 그러고는 남은 씨를 세어보았습니다. 29알이 남아 있었지요. 그날 저녁 만수 영감이 반머리에 왔습니다. 설이 맞았구나. 4월 금음에도 서리가 내리는 걸 몰랐구나.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다. 노인이 밭 아래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다음엔 저 아래쪽에 넣어라. 왜요? 비탈 아래가 위보다 따뜻하다. 밤에 찬 것은 위에서 굴러 내려오는 것 같아도 자갈이 낮에 볕을 먹었다가 밤에 내놓는 게 아래가 더 많다. 단옥이 밭 아래쪽으로 내려가 흙을 만져보았지요. 해가 진 지 한참인데도 흙이 미지근했습니다. 영감님, 여기 따뜻해요. 자갈밭이 그래서 못 쓴다고들 하짐. 물을 못 붙들거든. 그런데 볕은 붙은다. 단옥이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한참 흙을 만졌습니다. 영감님은 이런 걸 어떻게 하세요? 오래 서 있었으니까 알지. 서 있기만 하면 알아요? 복이란 건 오는 게 아니라 오래 서 있는 사람이 죽는 게지. 다들 지나가 버리니까 못 죽는 게고. 단옥이 그 말을 되뇌었지요. 그날 밤 단옥이 헛간에서 낡은 손등잔을 꺼냈습니다. 시집올 때부터 부엌 실렁에 놓여 있던 것인데 심지가 짧아 한 번도 불이 붙지 않던 등잔이었지요. 단옥이 심지를 뽑아 새로 꼬았습니다. 헝겊을 가늘게 찢어 세 겹으로 꼬고 기름을 먹였습니다. 부싯돌을 3번 치니 불이 붙었지요. 작지만 흔들리지 않는 불이었지요. 새언니, 그 등잔 안 켜지는 거였잖아요. 심지가 짧았던 거예요. 그럼 왜 아무도 안 갈았어요? 안 커지는 등잔인 줄 알았으니까요. 단옥이 그 등잔을 들고 밤중에 밭으로 나갔습니다. 남은 29알을 밭 아래쪽에 놓았습니다. 등잔 불빛이 이랑을 따라 조금씩 옮겨갔지요. 멀리 마을어기 움막 앞에서 만수 영감이 그 불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29알 중에서 19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서리도 오지 않았지요. 6월이 되자 잎이 손바닥만 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달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논농사 짓는 집들은 도랑물을 대느라 밤낮이 없었지요. 단옥이 뒤란 우물에서 물을 기러밭으로 날랐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한 번 다녀오면 반시즌이 걸렸습니다. 하루에 6번씩 다녔지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꼴을 보고 웃었습니다. 한 진사댁 새댁이 자갈에 물을 준다네. 자갈이 물을 먹나? 먹는지 안 먹는지. 저 아이는 하루 종일 붙더구먼. 윤정이 그 말을 듣고 발끈했습니다. 우리 새언니 욕하지 마세요. 아이고 아기씨. 욕이 아니라 걱정이지. 걱정하는 사람이 왜 웃어요? 윤정이 씩씩거리며 물동이를 하나 이곳 따라 나섰지요. 동이가 커서 반쯤만 채웠는데도 걸을 때마다 물이 넘쳤지요. 밭에 도착한 이 동이 안에 물이 손가락 2마디쯤 남아 있었습니다. 새언니,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2마디는 왔잖아요. 열흘을 그렇게 부었습니다. 목화는 키가 훌쩍 자랐습니다. 입도 무성해졌지요. 단옥이 그걸 보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7월이 되어도 꽃이 앉지 않았습니다. 줄기는 사람 허리까지 왔는데 꽃봉오리가 하나도 없었지요. 만수의 영감이 밭에 와서 잎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물을 얼마나 줬느냐? 하루에 6동이요. 6동이. 노인이 잎을 놓고 단옥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놈은 목마르면 꽃을 피우고 배부르면 잎을 피운다. 예? 살만하면 새끼를 안 치는 게 다 죽을 것 같아야 서둘러 치지. 단옥이 무성한 잎을 올려다보았지요. 그러면 제가 잘해준 게 해가 된 거예요? 잘해준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해준 게지. 단옥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열흘 동안 60동이를 이고 나른 달이었습니다. 새언니, 괜찮아요. 안 괜찮은 얼굴인데요. 안 괜찮은데 괜찮아질 거예요. 단옥이 물동이를 밭머리에 엎어 놓았지요. 그날부터 물을 끊었습니다.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잎이 조금 처지고 줄기색이 짙어졌지요. 열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윤정이 밭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새언니, 뭐가 달렸어요? 방울 같은 게 달렸어요. 단옥이 뛰어가 보니 잎겨드랑이마다 작은 봉오리가 앉아 있었지요.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줄기마다 촘촘히 앉아 있었지요. 단옥이 그 앞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가씨, 저 물을 60동이나 헛나른 게 아니에요. 헛나른 거 맞잖아요. 헛나르고 나서 알았으니까 값을 치른 거죠. 8월 금음이었습니다. 목화 다래가 여물어 껍질이 마르기 시작했지요. 윤정이 매일 아침 밭에 나가 다래를 하나씩 손가락으로 눌러보고 왔지요. 새언니, 오늘은 딱딱해요. 그러면 고지예요. 고지 언제인데요? 열흘 뒤 새벽이었습니다. 단옥이 등잔을 들고 밭에 나갔다가 밭 한가운데 서서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껍질이 터져 있었지요. 터진 자리마다 하얀 것이 밀려 나와 있었지요. 아직 어두운데도 그것만 희게 보였습니다. 단옥이 등잔을 밭머리 돌 위에 내려놓고 한 송이를 손가락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따뜻하고 가벼웠지요. 어머님, 아가씨, 서방님. 단옥이 마당까지 뛰어 들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집에서 누가 소리를 질러 사람을 부른 것은 3년 만이었지요. 식구들이 자리옷 바람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윤정이 제일 먼저 밭에 도착해 밭머리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느냐? 다치아예요. 예천댁이 밭머리에 서서 손으로 입을 막았지요. 자갈밭 아래쪽 19포기에서 하얀 것이 별처럼 벌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우진이 밭 안으로 들어가 한 송이를 따서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솜이요? 씨를 빼면 솜이 되지요. 그때 대문 쪽에서 발소리가 났지요. 한 진사였습니다. 갓도 쓰지 않고 나온 것은 처음이었지요. 한 진사가 대문 밖에 서서 서쪽을 보았습니다. 15년 만에 서쪽을 정면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저것이 목화라 하옵니다. 안다. 한 진사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지요. 한동안 그러고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사랑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은 닫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마을 사람들이 밭머리를 지나갔지요. 저기 액 나오는 자리 아닌가? 맞다니까. 그런데 저게 뭐냐? 목화라는 게야. 남쪽에서나 나는 건데. 자갈밭에서 저게 나. 그러니까 복덩이라는 게지.
수확은 사흘에 걸쳐 했습니다. 온 식구가 밭에 나왔습니다. 윤정이 제일 부지런히 땄는데 딴 것을 광주리에 담지 않고 자꾸 얼굴에 비볐지요. 새언니, 이거 보래 되면 진짜 좋아요. 되는 건 좋은데 광주리에 넣으셔야죠. 한 번만 더요. 예천댁도 밭에 앉았습니다. 치마에 흙이 묻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지요. 따면서 자꾸 손이 멈췄는데 그때마다 눈가를 손등으로 눌렀습니다. 아가 이걸 딴 게 우리 집 사람 손인 게 나는 그게 이상하다. 뭐가요? 이 집 사람 손으로 뭘 거둬 본 게 15년 만이라서. 사흘 만에 광주리로 넷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목화는 딴 그대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안에 씨가 박혀 있기 때문이지요. 씨를 빼려면 씨알라는 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 고을에는 그런 물건이 없었습니다. 단옥이 손으로 하나씩 씨를 발라보았습니다. 한 송이의 씨가 대여섯 알씩 들어 있었지요. 반나절을 해서 한 줌을 발랐습니다. 새언니, 이러면 겨울까지 해도 못 끝내요. 그렇겠네요. 그날 저녁 만수의 영감이 왔습니다. 어깨에 나무 덩어리를 몇 개 지고 왔지요. 들여놔라. 이게 뭐예요? 깎아만 것이다. 노인이 마당에 앉아 그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둥근 막대 둘을 나란히 놓고 한쪽 끝에 손잡이를 달았습니다. 막대 사이에 목화를 물리고 손잡이를 돌리니 솜은 이쪽으로 나오고 씨는 저쪽으로 떨어졌지요. 윤정이 손잡이를 돌려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보고 만든 게다. 어디서 봤는데요? 30년 전에 남쪽에 가서 봤지. 노인이 손잡이를 다시 조여 주었습니다. 30년을 머리에 넣고만 있었다. 깎을 일이 없어서. 씨앗가 생기자 일이 빨라졌지요. 나흘 만에 광주리 넷이 솜 두 자루가 되었습니다. 9월 장날에 단옥이 그 솜을 지고 장에 나갔습니다. 포목전 앞에 자루를 풀어 놓았지요. 주인이 솜을 한 줌 집어 손가락으로 비벼보았습니다. 어허, 어떻습니까? 오리 곱네. 남쪽 것보다 나아. 그러면 얼마 찾으십니까? 내가 솜은 안 사네. 예? 주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나는 무명을 사지 솜은 안 사. 솜은 객주가 받는 게야. 객주요. 저기 객사로 가보게. 이 장터 솜은 다 저기로 들어가. 단옥이 자루를 지고 객사 앞으로 갔지요. 문 앞에 사내가 하나 서 있었지요. 어깨가 넓고 이마에 흉이 있는 사내였습니다. 노적이라는 자였습니다. 뭐요? 솜을 팔러 왔습니다. 어디 것이요? 한 진사댁 서쪽밭에서 났습니다. 노적이 자루를 열어보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뒤에 도객주가 나왔습니다. 웃는 얼굴 그대로였지요. 아이고, 복덩이 새댁이 오셨구먼. 솜을 받아주십니까? 밭다마다 이 장터 솜은 다 내가 받소. 도객주가 솜을 한 줌 쥐어보았습니다. 좋구먼, 아주 좋아. 값을 얼마나 쳐주십니까? 한 자루에 2냥. 단옥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상에서 무명 반필이 성냥입니다. 그건 무명이고, 이건 솜이지. 이 솜이면 무명 6필은 나옵니다. 그거야 짜는 사람 손이 있어야 나오는 것이고, 나한테 오면 그냥 솜이오. 도객주가 웃으며 손가락을 폈습니다. 은가락지 두 짝이 볕에 반짝했지요. 새댁이 고을에서 솜을 받는 데가 여기 말고 또 있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2냥이오. 단옥이 자루를 도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안 팔겠습니다. 안 팔면 그게 썩지. 뭐가 되겠소? 썩기 전에 짜면 됩니다. 도객주의 웃음이 잠깐 얇아졌습니다. 새댁이 무명을 짤 줄 아는가? 배우면 되지요. 배우는데 겨울이 다 갈 텐데. 겨울은 어차피 밭일 없습니다. 단옥이 자루를 지고 돌아섰지요. 등 뒤에서 도객주가 웃는 소리가 들렸지요. 집에 돌아와 자루를 마루에 부렸습니다. 예천댁이 그걸 보고 물었습니다. 왜 도로 지고 왔느냐? 2년이래요. 2냥이면 헐값이 아니냐? 그래서 안 팔았습니다. 예천댁이 자루를 풀어 솜을 만져보았지요. 그러다 손을 멈추고 한참 있었지요. 이 집 뒤란 헛가네. 예. 배틀이 하나 있다. 단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시집 올 때 갖고 온 게다 25년 됐어. 쓰셨어요? 15년 전까지는 썼지. 그 뒤로는?
예천댁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뒤로는 짤 것도 없고 짤 마음도 없었다. 그날 밤 온 식구가 헛간을 치웠지요. 배틀이 거미줄에 덮여 구석에 처박혀 있었지요. 끌어내니 나무가 뒤틀리고 잉아가 다 사가 있었습니다. 우진이 뒤틀린 곳을 대패로 밀었습니다. 윤정이 거미줄을 걷었지요. 단옥이 삭은 실을 하나하나 뽑아냈습니다. 예천댁이 배틀 앞에 앉아 발판에 발을 올려보았습니다. 발이 저절로 자리를 찾았지요. 몸이 아직 기억하는구나. 예천댁이 그날 밤 처음으로 한숨을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윤정이 그것을 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 있었지요. 10월이 되었습니다. 도객주가 말한 그 10월이었지요. 그런데 그 달에도 객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만 하나 보냈습니다. 노적이었습니다. 객주 어른께서 올 10월은 넘기신다 하셨소. 어인일로 댁 서쪽 밭에서 뭐가 났다는 말을 들으셨소. 그게 얼마나 되는지 보고 받으시겠다 하셨소. 노적이 그 말만 하고 갔지요. 한 진사가 마루에 앉아 그 뒷모습을 오래 보았습니다. 저자가 왜 미루는지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값이 붙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다. 솜에서 실을 뽑는 일은 예천댁이 가르쳤습니다. 물레를 돌리면서 솜을 조금씩 뽑아 올려야 하는데 손끝 힘이 고르지 않으면 실이 끊어졌지요. 단옥이 처음 잤은 실은 10뼘도 못 가서 끊어졌습니다. 손에 힘을 주지 말고 잡고만 있어라. 잡고만 있으면 안 뽑히는 게요. 물레가 뽑는 게다. 내가 뽑는 게 아니라. 윤정도 옆에 앉아 물레를 돌려보겠다더니 너무 세게 돌려 실을 뭉텅이로 엉켜 놓았지요. 어머니, 이거 왜 이래요? 내가 급해서 그렇다. 지금도 다리를 떨고 있지 않느냐. 윤정이 다리를 딱 멈췄습니다. 열흘 만에 단옥의 실이 5타래가 되었지요. 배틀에 날씨를 거는 데만 이틀이 걸렸습니다. 예천댁이 걸고 단옥이 받고 우진이 실을 골라주었습니다. 첫 무명은 이래 만에 나왔지요. 반필이 조금 못 되는 길이었지요. 단옥이 그것을 마당에 펴놓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가운데쯤에서 올이 굵어졌다가 다시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햇빛에 비추니 그 자리가 얼룩처럼 보였지요. 손이 지쳐서 그런 게다. 이러면 값을 못 받지요. 못 받는다. 단옥이 그 무명을 접어 헛간에 넣었습니다. 어머님, 다시 짜겠습니다. 실이 모자란다. 남은 솜이 한 자루 더 있습니다. 그건 내년 실을 받으려고 둔 게 아니냐. 씨는 씨앗을 때 벌써 받아뒀어요. 실형에 한 대박이나 됩니다. 예천댁이 며느리를 오래 보았습니다. 아가 너는 어째서 한 번 안 됐다고 그만두는 법이 없느냐. 한 번밖에 안 해봤으니까요. 두 번째 무명은 동짓달에 나왔지요. 이번에는 올이 고르고 폭도 반듯했습니다. 햇빛에 비춰도 얼룩진 자리가 없었지요. 예천댁이 그 무명을 손바닥으로 쓸어보고 처음으로 며느리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팔린다. 섣달 장날이었습니다. 단옥이 무명 한 피를 지고 장에 나갔지요. 예천댁과 윤정이 따라 나섰지요. 포목전 주인이 무명을 펴보고 손을 멈췄습니다. 이거 어디 것인가? 저희가 짰습니다. 댁이 어머님하고 같이요. 주인이 무명을 창가로 들고 가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돌아왔지요. 이 고을에서 이런 게 나온 적이 없네. 값을 얼마 쳐주십니까? 올겨울 남쪽 것이 안 올라와서 값이 뛰었어. 지금 한 필에 7냥일세. 7냥이요. 그런데 자네 것은 올이 더 곱네. 8냥 주지. 예천댁이 옆에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난 가을에 반필을 성냥에 팔았던 자리였지요. 어머님, 8냥이래요. 들었다. 어머님, 손 떠셔요. 떨긴 누가 떤다고. 윤정이 옆에서 두 사람 손을 번갈아 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떨고 새언니도 떠는데요. 무명감 8냥이 그날 안으로 마을에 퍼졌습니다. 저녁이 되기도 전에 한시 집 마당에 사람이 들어찼지요. 새댁 그 밭에서 난 거라며 자갈밭에서 8냥짜리가 나왔다고? 새댁 우리 집 뒷밭도 자갈인데 좀 봐주게. 새댁 손이 복손이라니까. 우물에 물 들이고 안 낳던 달알 낳게 하고 이제 자갈에서
돈이 나오네.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단옥은 웃기만 하고 별말을 하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어두워졌을 때였습니다. 만수의 영감이 대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영감님, 들어오세요. 마당까지만 가. 노인이 마당 한복판에 서서 하늘을 한번 보았지요. 오늘 8냥 받았다며. 예, 마을에서 뭐라 하더냐. 똥이라고요. 노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보기 좋구나. 영감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세어봤다. 뭘요? 내가 저 밭에서 허실한 횟수를 단옥이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3월에 백열도 알 묻어서 하나도 못 냈고 4월에 설이 맞아 다 죽였고 6월에 물 6동이씩 열흘을 부어 꽃을 못 앉혔지 시야가 없어 반나절에 한 줌을 발랐고 첫 무명은 얼룩이 져서 헛간에 처박았다. 노인이 손가락을 하나씩 꼽았지요. 우물은 자갈 퍼내느라 이래 새벽을 세웠고 닭장은 짚을 3번 갈았다. 그 전에 두레박 줄을 3번 끊어 먹었고 그건 어떻게 하세요? 내가 새벽마다 그 앞을 지난다. 노인이 손을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9가지를 봤다. 나는 99가지를 봤고 영감님, 복덩이 소리 듣거든 그 말을 잊지 마라. 저들이 못 본 게 훨씬 많다는 걸. 단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 복이 났다는 소문이 나면 그 복을 뺏으러 오는 자가 꼭 있다. 노인이 돌아서다가 걸음을 멈췄지요. 단옥의 허리춤에 매달린 삼배 주머니에 눈이 갔기 때문이지요. 그 주머니 어머니가 찾으신 거예요. 이리 줘 보아라. 단옥이 주머니를 끌러 건넸습니다. 노인이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이내 안감의 뻣뻣한 자리를 손가락으로 눌러보았지요. 노인의 손이 멎었습니다. 그러더니 손가락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지요. 영감님, 아니다. 손이 떨리시는데요. 늙으면 다 떴나. 노인이 주머니를 도로 내밀었습니다. 그건 잘 간수해라. 잃어버리지 말고. 예, 안감은 듣지 말고. 노인이 대문을 나갔습니다. 단옥이 주머니를 받아 들고 안감을 만져보았지요. 뻣뻣한 자리가 하나 있었지요. 어릴 때부터 있던 것이야 이상하게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한씨 집이 달라졌습니다. 무명 세피를 더 짜서 팔았지요. 빚을 한 장 갚았습니다. 14장이 13장이 되었지요. 한 진사가 그 문서를 문서괴에서 꺼내 태웠습니다. 마당에서 태우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4월에는 밭 절반의 씨를 놓았습니다. 지난해에 받아둔 씨가 넉넉했기 때문입니다. 우진이 이랑을 켰고 예천대기 씨를 놓았고 윤정이 새를 쫓았습니다. 한 진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랑방 문을 열어놓고 앉아 있었지요. 그해 8월 밭 절반이 하얗게 피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마을에 이상한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진사 댁이 복을 어디서 가져온 거라던데. 가져오다니. 복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 어디서 오면 어디서는 빠지는 게지. 그러고 보니 올해 우리 논이 시원찮았어. 우리 집도 그래. 작년만 못하네. 처음에는 우물과 잡담이었지요. 그러다 종금 무녀가 굿을 하면서 그 말을 입에 올렸습니다. 이 마을 복이 한쪽으로 쏠렸다. 서쪽으로 다 쏠렸어. 만신, 그게 무슨 말씀이오? 액을 눌러놓으면 딴 데로 샌다고 내가 진작 말했지. 그 댁이 액을 눌렀으니 그게 어디로 갔겠나. 굿판에 모인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논이 시원찮은 게. 내가 그 말은 안 했네. 나는 본 것만 말할 뿐이야. 종금이 방울을 흔들며 눈을 감았지요. 그날 굿값으로 곡식이 여느 때의 곱절이 거쳤습니다. 그 뒤로 마을이 달라졌습니다.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가면 안악들이 하던 말을 그쳤지요. 인사를 하면 닫기는 받았는데 등을 돌리는 것이 빨랐지요. 아주머니, 두레박 좀 셀게요.
우리 것 쓰지 말고 대 것 쓰게. 저희 것은 줄이 끊어져서요. 그러면 새로 꼬면 되지 않나. 댁은 손이 좋으니까. 윤정이 그 말을 듣고 발끈해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새언니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기 씨는 가만히 있어요. 어른 말에 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른답게 말하세요. 단옥이 윤정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밭에도 일이 생겼지요. 어느 날 아침에 나가보니 밭머리에 놓아둔 자갈 더미가 밭 안으로 도로 뿌려져 있었습니다. 한두 줌이 아니라 지게로 쳐다부은 양이었지요. 우진이 그것을 보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짐승이 한 게 아니오. 알아요. 누가 이런 짓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갈은 도로 고르면 돼요. 윤정이 이랑 사이를 뛰어다니며 자갈을 주었습니다. 주우면서 계속 훌쩍였지요. 새언니, 나 화나요? 저도요. 새언니는 화나도 웃네요. 웃어야 손이 움직여서요. 그달 초하루 굿에서 종금이 처음으로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이 마을의 서쪽 것을 밟고 선 사람이 있다. 만신, 누구를 말씀하시오. 내 입으로는 못하네. 다들 알고 있지 않은가. 그 자리에 한씨 집 식구는 없었습니다. 없는 자리에서 나온 말이 제일 빨리 퍼지는 법이지요. 같은 무렵 장터 객사 뒷방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라 하더냐? 작년 겨울에 넉필, 올해 것은 그 곱절은 나온답니다. 필당 8냥. 노적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뭐냐? 그 댁밭 넓이를 재온 것입니다. 지금 붙인 게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도 자갈만 골라내면 됩니다. 다 붙이면 얼마가 되겠느냐? 솜으로만 쳐도 30자루는 됩니다. 무명으로 짜면 90피입니다. 도 객주가 손가락에 은가락지를 천천히 돌렸지요. 내가 그 땅을 반값에 가져오겠다 했지. 그러셨습니다. 15해를 값이 안 붙기를 기다렸는데 붙어버렸구나. 도 객주가 종이를 접어 소매에 넣었습니다. 그 댁에 사람이 몇이냐? 진사 어른 내외 아들 하나, 딸 하나, 며느리 하나입니다. 빈 문서는 13장 남았고 올 10월에 갚을 수 있겠느냐? 무명값으로 2장은 갚을 듯합니다. 도 객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갚게 두면 안 되지. 도 객주가 노적을 가까이 오라 손짓했지요. 그 마을에 만신이 하나 있지. 종금이 말씀이십니까? 올해 굿값을 후하게 대줘라. 대신 굿을 자주 하라 이르고. 무슨 굿을 말입니까?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알 게다. 그 자는 사람이 무서워하는 걸 어디다 놓아야 하는지 아는 자야. 노적이 나가려는데 도 객주가 불러 세웠습니다. 하나 더. 예, 그 며느리가 어디서 왔다고 했지. 두 고개 넘어라 했습니다. 아비가 품을 팔았다더구나. 무슨 품을 팔았는지 알아오너라. 어느 해것을 말입니까? 도 객주가 은가락지를 낀 손을 폈다 접었습니다. 15해 애전 것으로 그 마을 늙은이들부터 붙들고 물어라. 그 집에 뭐가 굴러 들어갔는지도 함께. 노적이 문턱을 넘으려는데 도 객주가 창밖으로 서쪽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자갈밭을 왜 15해나 달라 했는지 아느냐? 값이 붙을 줄 아셨습니까? 아니다. 그 밭을 지나야 둑이 보인다. 노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집 식구가 그 밭에 드나드는 꼴을 두고 볼 수야 없지. 3년 전에 그 집 큰아들도 그 밭을 지나 올라갔다. 9월 금은 밤이었지요. 목화가 한창 벌어져 밭이 하얗던 때였지요. 사흘 뒤면 수확이었습니다. 그날 밤 단옥이 잠결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뭔가 우르르 몰려가는 소리였지요.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서쪽 하늘 아래에서 흙먼지가 일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우진이 뛰어나왔습니다. 한 진사도 예천댁도 나왔지요. 윤정이 자리옷 바람으로 마루에 서서 서쪽을 보았습니다. 새언니, 저게 뭐예요? 단옥이 등잔을 들고 대문을 뛰쳐나갔습니다. 밭에 소가 있었지요.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10마리도 넘는 소가 밭 안에서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지요. 목화 줄기가 발굽에 지시겨졌습니다. 하얀 것이 흙에 뭉개져 회색이 되었습니다. 밭머리에 사람 그림자가 서너지 있었습니다. 단옥이 등잔을 들어 비추자 그림자들이 흩어졌지요. 거기서요!
단옥이 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소 한 마리가 몸을 틀며 단옥 쪽으로 밀려왔습니다. 그때 누가 단옥의 팔을 잡아채 옆으로 밀쳤지요. 만수의 영감이었습니다. 들어오지 마라. 노인이 소 앞을 막아서며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소가 놀라 방향을 틀었고 뒤따라오던 무리가 그 자리로 몰렸지요. 단옥이 넘어진 자리에서 등잔을 놓쳤습니다. 등잔이 자갈에 부딪혀 쨍 하고 깨졌습니다. 불이 꺼지고 밭이 캄캄해졌지요. 어둠 속에서 소 울음과 발굽 소리만 났습니다. 그 소리가 밭 아래쪽으로 몰려가고 이윽고 멀어졌습니다. 영감님, 대답이 없었지요. 영감님! 우진이 횃불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불빛이 밭 가운데를 비췄습니다. 만수의 영감이 이랑 사이에 엎어져 있었지요. 지팡이가 두 동강 나 옆에 떨어져 있었지요. 단옥이 노인을 안아 돌려 뉘었습니다. 노인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다쳤느냐? 저는 안 다쳤어요, 영감님이. 나는 늙어서 어차피 노인이 숨을 몰아쉬었지요. 내 움막에 말씀하지 마세요. 사람 부를게요. 들어라. 내 움막 실ong 위에 노인이 손을 들어 무언가를 잡으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기름종이로 싼 게 있다. 예. 그걸 펴 보아라 15. 해전에 내가 말이 끊겼습니다. 노인이 단옥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내 주머니 안감. 예.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노인이 숨을 한 번 삼켰습니다. 내가 진작 관아에 갔어야 했다. 왜 안 가셨어요? 쫓겨난 마름이 들고 간 종이 쪼가리를 어느 관아가 믿어주겠느냐. 영감님, 산 사람이 하나는 있어야 했다. 그걸 15해를 기다린 게다. 노인의 손이 풀렸습니다. 단옥이 그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횃불이 바람에 흔들려 바지 여기저기를 비췄지요. 서 있는 목화가 한 그루도 없었습니다. 만수의 영감의 장례는 사흘 뒤에 치렀습니다. 상주가 없어서 한 진사가 상복을 입었지요. 마을에서 온 사람은 10명이 되지 않았지요. 무덤을 덮고 내려오는 길에 한 진사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집 마름이었다. 영감. 15해 전에 내가 내보냈다. 한 진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사람이 그때 그랬다. 윗동네 둑이 이상하다고. 우리 논에만 물이 드는 건 하늘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요? 나는 남의 땅에 시비 붙는 게 두려웠다. 그래서 그 말을 그만두라 했지. 그만두라 하셨는데 왜 내보내셨어요? 그만두지 않았으니까. 한 진사가 손등으로 눈을 눌렀지요. 3년 뒤에 내 큰아들이 똑같은 말을 했다. 나는 똑같이 그만두라 했고.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 길었습니다. 10월 초하루에 도객주가 왔지요. 이번에는 가마를 마당 안까지 들이게 했습니다. 가마 뒤에 이마에 흉 있는 사내가 그림자처럼 따라섰지요. 한 진사 10월이요. 알고 있네. 빈 문서가 13 장 남았소. 올해도 갚기 어려우시겠지요. 한 진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쪽 밭을 넘기시오. 그러면 13 장 중 6장을 없애드리리다. 6장. 작년에는 반이었는데 올해는 6장이오. 값이 붙었으니 나도 후하게 쳐드리는 게요. 우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를 푼 게 누구입니까? 소. 금은 밤에 밭에 소가 들어왔습니다. 누가 몰고 왔습니다. 소가 밤에 나가는 건 흔한 일이오. 곱비가 헐거우면 저들끼리 몰려다니지. 10마리가 한꺼번에요. 도련님 소임자를 찾아서 물으시오. 나한테 물을 일이 아니지 않소. 도객주가 마루에 앉아 마당을 둘러보았지요. 그러다 부엌 쪽에 서 있는 단옥에게 눈을 맞췄습니다. 세댁 자네 아비 이름이 복만이지. 단옥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내 사람이 알아왔소. 자네 고향 노파가 그럽디다. 자네 어미가 죽기 전에 딸 주머니 안감에 은부치를 꿰매 넣는 걸 제 눈으로 봤다고. 도객주가 손가락에서 은가락지 한 짝을 뽑았지요. 그러고는 그것을 마루 위에 탁 소리나게 놓았습니다. 세댁 자네 어미가 짜준 주머니. 그거 좀 이리 줘보게. 왜요? 안감에 뻣뻣한 데가 있을게요. 내 말이 틀리거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문서 13장을 다 태우리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단옥이 주머니를 끌러 손에 쥐었지요. 아버지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보자는 게요. 우진이 단옥의 손에서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칼끝으로 안감, 실밥을 뜯었습니다. 헝겊 사이에서 무언가 떨어져 마루에 굴렀지요. 은가락지였습니다. 도 객주가 놓은 것과 무늬가 같았지요. 도 객주가 남은 한 짝마저 뽑아 나란히 놓았습니다. 세 짝이 마루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이건 15해. 저전에 내가 두기란 자들한테 삭 대신 준 것이오. 셋을 만들어 셋한테 줬지. 한 진사가 그 가락지를 내려다보았지요. 둑일이라. 윗동네 둑을 손봤소. 그의 물길이 좀 바뀌었지. 도 객주가 웃었습니다. 한진사 나는 지금 죄를 말하는 게 아니오. 15해. 전일에 무슨 문서가 남아있겠소. 나는 그저 이 댁 며느리가 어느 집 딸인지 말씀드리는 게요. 한 진사가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너는 알고 있었느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아버지는 갚을 것이 있다고만 하셨습니다. 무엇을 갚으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한 진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지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온 것이냐? 예. 한 진사가 마루에서 일어섰습니다. 나가거라. 아버님, 내 아들이 그 둑에서 죽었다. 예천댁이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한 진사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늘 안으로 나가거라. 도 객주가 가락지 두 짝을 도로 손가락에 끼웠지요. 한진사 마음이 정해지시거든 사람을 보내시오. 6장이오. 도 객주가 가마에 올랐습니다. 마당에 남은 것은 마루 위의 가락지 한 짝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단옥이 짐을 쌌지요. 쌀 것이 없어서 뜯어진 주머니 하나를 손에 들고 마루에 앉았습니다. 윤정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새언니 가지 마요. 아버님이 나가라 하셨어요. 그건 화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만 하시지요. 윤정이 새언니의 소매를 잡았지요. 새언니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가씨, 제가 늘 뭐라고 했지요. 안 되는 땅은 없다고요. 단옥이 뜯어진 주머니를 손바닥 위에 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안 되는 땅도 있네요. 윤정이 아무 말도 못하고 새언니를 보았습니다. 단옥이 그날 처음으로 울었지요. 소리를 내지 않고 어깨만 흔들렸지요. 그 시각 안방에서는 예천댁이 궤를 열고 있었습니다. 한 진사가 등잔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감 이걸 보시오. 무엇이냐? 광우 옷 밑에 있던 게요. 3년 동안 내가 못 꺼냈소. 예천댁이 접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지요. 한 진사가 그것을 받아 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큰아들의 글씨였습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윗동네 두 개 사람 손이 닿은 자국이 있습니다. 석 자쯤 되는 자리가 새로 쌓인 것인데 그 위로 물이 넘어 우리 논 쪽으로만 흘러듭니다. 내일 밤에 올라가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시비를 걱정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12해 동안 우리 논만 잠긴 것을 하늘 탓으로 두면 앞으로 12해도 그러할 것입니다. 소자는 될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한 진사가 그 종이를 무릎에 놓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 예, 될 때까지 해보겠다고 썼소. 그러게요. 한 진사가 종이를 다시 접었지요. 그 말을 요새 어디서 들었더라? 예천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진사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루 끝에 며느리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지요.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단옥이 대문을 나서는데 우진이 따라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시오? 두 고개 너머로요. 거기 아버지 산소가 있어서요. 나도 같이 갑시다. 서방님은 여기 계셔야지요. 그러면 하나만 들르고 가시오. 우진이 마을어귀 쪽을 가리켰지요. 만수의 영감의 움막이었습니다. 움막은 문짝이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안은 좁고 살림이라고 할 것이 없었지요. 시렁 위에 기름종이로 싼 뭉치가 하나 얹혀 있었습니다. 단옥이 그것을 내려 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종이 넉 장이었지요. 낡은 종이의 먹으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구불구불한 선 두 개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그 사이에 네모난 칸들이 빼곡했지요. 서방님, 이게 뭐예요? 논이요. 논이요? 이 네모가 논뱀이요. 이 선은 물길이고. 우진이 종이를 마당 밝은 대로 들고 나갔습니다.
이건 옛날 물길이요. 여기 이 글씨를 보시오. 저는 글을 몰라요. 신묘년 2월이라 적혀 있어 15해 전이요. 우진이 두 번째 장을 폈습니다. 같은 그림인데 선 하나가 달랐지요. 위쪽에서 갈라진 선이 오른쪽으로 크게 휘어 있었지요. 이건 그해 6월이요. 그 사이에 물길이 바뀌었네요. 바뀐 게 아니라 누가 바꾼 것이요. 여기 보시오. 이 자리에 표를 해놨소. 우진이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휘어진 자리에 먹으로 점이 찍혀 있고 그 옆에 잔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어요? 새로 쌓은 자리, 석자. 단옥이 우진을 쳐다보았지요. 서방님, 형님 글에도 석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어떻게 아시오? 어젯밤에 아버님이 그 글을 읽으시는 걸 밖에서 들었어요. 우진이 종이를 두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종이가 소리를 냈습니다. 형님이 본 자리하고 만세 영감이 15해 전에 본 자리가 같소. 단옥이 세 번째 장을 폈지요. 그 장에는 그림이 없었습니다. 글씨만 빼곡했지요. 서방님, 이건 뭐예요? 이름이요. 2개에 올라간 사람 이름을 적어놨소. 날짜하고 같이. 우진이 그 이름들을 훑어 내려가다가 멈췄습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우진이 단옥을 보았습니다. 신묘년 3월 열하을에 복만 한밤이라고 이튿날 오지 않음. 그날 아침 1시 집대문 앞에 사람 셋이 서 있었지요. 단옥과 우진 그리고 기름종이에 싼 종이 넉 장이었지요. 우진이 사랑방 문을 열었습니다. 한 진사가 밤새 앉아 있었던 자리 그대로였습니다. 무릎 위에 큰아들의 글이 놓여 있었지요. 아버지 이걸 보십시오. 우진이 종이를 폈습니다. 한 진사가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손가락으로 휘어진 선을 짚었습니다. 이 자리가 새로 쌓은 자리, 석자라 적혀 있습니다. 한 진사가 무릎 위에 글을 들어 나란히 놓았지요. 아들의 글씨와 만쇠 영감의 글씨가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 진사가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마당을 보았지요. 며느리가 문 밖에 서 있었지요. 새아가 예, 들어오너라. 저는 나가라 하신 몸입니다. 들어오라 하지 않느냐. 단옥이 마루에 올랐습니다. 한 진사가 그 앞에 종이를 밀어 놓았습니다. 셋째 장에 내 아비 이름이 있다더구나. 들었습니다. 거기 뭐라 적혀 있는지 아느냐. 한밤 일하고 이튿날 오지 않았다고요. 한 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한밤이다. 다른 이름들은 석 달, 넉 달씩 적혀 있어. 내 아비만 하룻밤이야. 그래도 그 밤에 삽을 들었습니다. 들었다가 놓았지. 한 진사가 종이를 접었습니다. 내 아비는 알고도 입을 다물었다. 나는 듣고도 귀를 닫았다. 아버님, 만쇠가 말했고 광우가 말했다. 둘 다 나한테 말했어. 나는 2번 다 그만두라 했고 한 진사가 일어섰습니다. 내 아비를 벌할 사람은 이 집에 없다. 아버님, 나가라 한 말은 늙은이가 거둔다. 한 진사가 갓을 집었었습니다. 15년 만에 갓근을 새로 맺지요. 우진아 종이하고 붓을 가져오너라. 어디 쓰시게요? 소지를 쓸 것이다. 관아에 낼 것이야. 한 진사가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첫 획이 삐뚤어졌습니다. 종이를 버리고 다시 썼지요. 관아에서 사람이 나온 것은 나흘 뒤였습니다. 현감이 소지를 읽고 물었습니다. 15해 전 일이라 했느냐? 그렇습니다. 15해면 증좌가 남아있겠느냐? 땅에 남아 있습니다. 현감이 눈썹을 올렸지요. 둑은 흙으로 쌓는 것입니다. 새로 쌓은 흙과 원래 있던 흙은 층이 다릅니다. 파보면 압니다. 현감이 나조를 데리고 상류둑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구경 삼아 올라온 이가 수십이었지요. 만쇠 영감의 도면에 점이 찍힌 자리에서 삽을 넣었습니다. 석차쯤 파 내려가자 흙색이 달라졌습니다. 그 아래로 원래 있던 돌바닥이 나왔고 그 위에 다른 흙이 얹혀 있었지요. 이거 새로 쌓은 게 맞습니다요. 층이 아주 뚜렷합니다. 현감이 물길을 따라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새로 쌓인 자리에서 물이 갈라져 한쪽으로만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가 한씨 집논이었지요. 저 아래가 네 논이냐? 15해 전에는 저희 논이었습니다.
지금은 도객주 것입니다. 현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객주가 관아에 불려온 것은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사람이 가득했지요. 도객주는 여전히 웃는 얼굴로 들어왔지요. 현감 날이 저는 장사꾼입니다. 두근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현감이 도면을 폈습니다. 둑에서 새로 쌓은 자리가 나왔다. 나왔겠지요. 둑이란 게 해마다 무너지고 해마다 쌓는 것 아닙니까? 누가 쌓았는지 그게 어찌 저입니까? 도객주가 두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날이 15해 해전 일입니다. 문서가 있습니까? 증인이 있습니까? 우진이 앞으로 한 발 나섰습니다. 저자가 열흘 전에 저희 집 마당에서 제 입으로 윗동네 둑을 손봤다 했습니다. 저희 식구가 다 들었습니다. 사대부 한 집안 5이 입을 맞춘 것을 어찌 증언이라 하겠소나리. 저 댁은 지금 밭 한 떼기가 걸린 집입니다. 현감이 한 진사를 보았습니다. 한 진사가 앞으로 나섰지요. 증인은 죽었습니다. 제 아들과 저희 집 마름이 죽었습니다. 거보시오 죽은 사람 말을 어찌 듣습니까? 죽기 전에 적어 놓았습니다. 우진이 종이 넉장을 펴서 마당에 늘어놓았습니다. 신묘년 2월 물길, 같은 해 6월 물길입니다. 넉 달 사이에 선이 바뀌었습니다. 종이에 선 긋는 거야 누군들 못하겠소. 셋째 장에 둑에 올라간 사람 이름과 날짜가 있습니다. 41명입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그것도 종이 아니오. 이 41명 중에 20하고도 6이 아직 이 고을에 삽니다. 현감이 나졸에게 손짓했지요. 불러들여라. 그날 오후까지 11사람이 관아 마당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현감이 도면에 이름과 날짜를 하나씩 읽어나가자 한 사람이 무릎을 꿇었지요. 쇳내가 그해 3월에 열일해를 일했습니다요. 등이 굽은 늙은 일꾼이었습니다. 현감이 그 앞으로 걸어 내려갔지요. 무슨 일을 했느냐? 흙을 저 날랐습니다요. 둑 위에다요. 누가 시켰느냐? 객사에서 나온 이가 삭슬 줬습니다요. 이마에 흉 있는 이입니다요. 늙은 일꾼이 손을 들어 마당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노적이 몸을 돌렸고 나졸이 그 앞을 막았지요. 저자는 내 밑에서 일하다 쫓겨난 차입니다. 나를 물려고 저러는 게요. 쫓겨났다면 언제 쫓겨났느냐? 몇 해 전입니다. 열흘 전에 한 진사 댁에 내 말을 전하러 갔다는 자가 이 자가 아니냐? 도객주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감이 노적을 마당 가운데로 끌어내게 했습니다. 늙은 일꾼은 그 옆에 무릎을 꿇은 채 그대로 있었지요. 내가 삭슬 주었느냐? 노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심부름만. 현감이 턱짓을 했습니다. 매를 대라. 곤장 열대를 맞고 노적이 입을 열었지요. 쇳내가 줬습니다요. 객주 어른이 주라 하셔서 줬습니다요. 15해 전에도 내가 주었느냐? 예. 삭시 무엇이었느냐? 돈으로 주기도 하고 하룻밤만 하고 그만둔 자들한테는 가락지를 줬습니다요. 우진이 셋째 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명단 끝에도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하룻밤 일꾼 셋, 삭 대신 은가락지. 현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진이 가락지 한 짝을 올렸습니다. 마루에서 굴러나온 그것이었지요. 이것이냐? 노적이 이 말을 들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입니다요. 셋을 만들어 셋한테 줬습니다요. 현감이 도객주의 손을 보았습니다. 검지와 약지에 같은 무늬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벗어라. 도객주가 처음으로 웃음을 거뒀지요. 가락지 두 짝이 마루에 놓이자 세 짝의 무늬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따로 보면 넝쿨무늬였는데 붙여놓으니 한 바퀴 도는 원이 되었지요. 이건 그저 물건이오 물건이 무슨 죄를 짓소. 현감이 세 짝을 나란히 밀어 놓았습니다. 물건은 죄가 없다. 물건을 나눠준 자가 있을 뿐이지. 현감이 아직 남은 것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였습니다. 관아 마당 뒤쪽에서 붉은 띠를 두른 여인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종금이었지요. 손에 방울이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책자를 들고 있었지요. 나리, 이걸 받으십시오. 현감이 눈을 들었습니다. 무엇이냐? 굿값 장부입니다. 15해 치가 다 있습니다.
종금이 책자를 올렸습니다. 제가 한씨 댁에서 받은 굿값이 15 해동한 100냥하고도 82냥입니다. 그건 제가 받은 것이니 제가 물겠습니다. 현감이 책자를 넘겼습니다. 뒤쪽에 다른 것이 적혀 있구나. 객사에서 받은 것입니다. 현감이 장부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객사에서 왜 너에게 돈을 주느냐? 굿을 자주 하라고 주었습니다. 자주 하면 저자에게 무슨 이가 되느냐? 그 대꽃간이 비면 다틀 내놓을 테니 그때까지 사람들이 애기라 믿고 있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도 객주가 종금을 돌아보았지요. 이 여편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요? 내가 뭘 잘못 말했나? 내가 15년을 받아 처먹고 이제 와서 받아 처먹었지. 그래서 내 몫은 내가 물겠다고 하지 않나. 종금이 도 객주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댁이 나한테 준 게 장부에 적혀 있어. 내가 안 내놓으면 나 혼자 15해 굿값을 다 무는 게고 내놓으면 댁하고 나눠 무는 게야. 나는 셈이 되는 쪽으로 하는 것뿐이네. 도 객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현감이 마지막으로 노적에게 물었지요. 3년 전 여름에 한씨 집 큰아들이 그 둑에서 죽었다. 너는 그날 어디 있었느냐? 노적이 땅에 이 말을 댔습니다. 쇳내는 밀지 않았습니다요. 묻는 말에 답하라. 둑에 사람이 올라왔다고 해서 올라갔습니다요. 어두워서 얼굴은 못 봤습니다요. 쫓아갔더니 그이가 물가 쪽으로 뛰다가 미끄러졌습니다요. 현감의 언성이 마당을 눌렀습니다. 쫓아가라 한 자가 누구냐? 노적이 이 말을 땅에 붙인 채 대답했지요. 객주 어른입니다요. 둑에 올라오는 자가 있거든 쫓아 보내라 하셨습니다요. 현감이 문서를 넘기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난 금은밤에 한씨 집밭에 소가 들어 노인이 죽었다. 그것도 내 소행이냐? 쇳내들입니다요. 몇이나 갔느냐? 넷이 갔습니다요. 반만 밝게 하고 오라 하셨는데 그 노인이 뛰어들 줄은 몰랐습니다요. 현감이 붓을 들었습니다. 누가 그리 이르더냐? 객주 어른입니다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진사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천댁이 그 어깨를 붙들었지요. 판결은 그 달 안에 났습니다. 도 객주는 남의 물기를 몰래 돌려 여러 해 남의 논을 못 쓰게 한 죄, 사람을 밤중에 쫓아 죽음에 이르게 한 죄, 남의 밭에 소를 풀어 또 사람을 죽게 한 죄, 관아의 거짓을 앓은 죄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먼 섬으로 보내졌습니다. 가마에 오르지 못하고 걸어서 관아 문을 나섰지요. 문을 나서면서도 뉘우친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5해를 기다렸는데 한 해를 못 참아서 일이 됐구나. 노적은 소를 몰고 간 셋과 함께 곤장을 맞고 옥에 갇혔지요. 종금은 굿값 100냥하고도 82냥을 물고 이 고을에서 쫓겨났습니다. 한씨 집 논문서 13장은 관아에서 무효가 되었습니다. 빼앗긴 논이 도로 돌아왔지요. 마을 사람들이 한씨 집 마당에 몰려온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무도 선뜻말을 꺼내지 못하고 마당 끝에 서 있었지요. 우물가에서 두레박을 안 빌려주던 안악이 앞으로 나와 치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세댁, 내가 그때 두레박이요? 그거 하고 그 밖에도 단옥이 웃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밭에 내년 봄에 사람 손이 많이 듭니다. 내가 가겠네. 품삯은 무명으로 드릴게요. 윤정이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다가 한마디 했지요. 새언니, 너무 쉽게 봐줘요. 아가씨, 저 아주머니가 오면 우리 밭 자갈이 더 빨리 없어지지요? 아, 윤정이 팔짱을 풀었습니다. 이듬해 4월이었습니다. 서쪽 밭 전부에 씨를 놓았지요. 자갈은 겨우내 골라 두었지요. 씨를 놓는 날 아침 한 진사가 마루에서 내려왔습니다. 갓을 벗어 마루에 놓고 도포를 벗어 개켜 놓았습니다. 이윽고 바짓단을 무릎까지 걷어 올렸지요. 영감 뭐 하시오? 밭에 나가네. 한 진사가 맨발로 마당을 지나 밭으로 걸어갔습니다. 발바닥에 자갈이 밟혀 걸음이 느렸습니다. 밭머리에서 한 진사가 흙을 한 줌 쥐어보았지요. 쥐었다 편이 손바닥에서 흩어졌지요. 새아가. 예,
이 흙이 이렇게 마른 것을 내가 50이 되도록 한 번을 안 만져봤다. 한 진사가 이랑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안 되는 집도 없었던 게야 안 해본 집이 있었을 뿐이지. 그해 8월 서쪽 밭이 전부 하얗게 피었습니다. 밭 가운데 장대를 하나 세웠지요. 우진이 장대를 붙들고 단옥이 그 위에 등잔을 걸었습니다. 단옥의 키가 모자라 발끝을 들자 우진이 말없이 장대를 조금 기울여 주었지요. 깨진 등잔을 대장간에서 떼워 붙인 것이라 한쪽 옆구리에 흉이 남아 있었지요. 그래도 불은 붙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 불이 밭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녁마다 그 불을 보러 나왔지요. 저 불은 왜 켜놓는가? 밤에 밭에 오는 사람이 길을 못 찾을까 봐요. 이 밤중에 밭에 누가 오나? 와요, 저기 한 분 계시고요. 밭 아래쪽에서 만수의 영감의 무덤이 보였습니다. 단옥이 그쪽을 향해 손을 한번 흔들었습니다. 영감님이 그러셨어요. 복이란 건 오는 게 아니라 오래 서 있는 사람이 죽는 거라고요. 윤정이 옆에서 물었지요. 새언니는 이제 다 주웠어요? 아직요? 그러면 언제까지 서 있을 건데요? 좋을 때까지. 윤정이 새언니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러고는 발끝을 들어 키를 재어보았지요. 새언니, 나 이제 새언니만큼 컸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나도 이제 어른이지요? 어른은 키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로 돼요? 안 되는 걸 한 번 더 해보면 되죠. 윤정이 잠깐 생각하더니 밭으로 내려가 자갈을 하나 주워 밭머리로 던졌습니다. 자그락 소리가 어둠 속으로 굴러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도래올 마을은 무명으로 이름난 고을이 되었지요. 그 고을 사람들은 논농사만 짓던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꼭 한마디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쓸모없는 땅이라는 말은 아직 아무도 안 해본 땅이라는 뜻이라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